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정년이 한국은 어떻게 국국 전통 문화를 열혈 청춘물로 바꿨을까란 제목의 중국 포털 소우닷컴에 올라온 기사와 이 드라마 8화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유튜버들의 트렌드는 중국과 태국, 인도 혐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 영상들이 조회수가 폭발하자 누가 더 다른 나라를 더 열심히 욕하나 올림픽 대회를 여는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상대 국가에서 어떤 잘못을 하면 그 부분을 팩트에 기반해서 혐오가 아닌 비판을 해야 우리에게도 명분이 생기고 상대 국가도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유튜버들을 보면 모든 나라가 한국을 미워하고 모든 나라가 한국과 싸우고 반대로 한국은 모든 나라와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유튜브에서 거짓말 안하고 가장 많은 해외 반응을 전하는 저희 채널에서 해외 반응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지금 혐오 유튜버들이 얼마나 작은 티끌을 바위처럼 부풀려 영상을 만드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티끌의 환호를 바위처럼 부풀려 가짜 뉴스를 전하는 국뽕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 세계에는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싫어하는 소수의 경우를 가져와 부풀려 이야기를 할까요?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 남을 시기 질투하며 희열을 느끼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우리와 반목하거나 문화나 사회면에서 동북공정을 하거나 문화공정을 하는 부분은 확실히 팩트로 공격해야 하지만 그들의 인간성, 생활환경, 사생활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혐오입니다. 그렇게 중국 유튜버들이 한국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욕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혐오 유튜버들도 중국 가짜뉴스를 만들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과 중국 혐오 유튜버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런 영상을 맹목적으로 소비하며 환호하는 시청자의 안목도 한몫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한국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해외 반응을 전해드리는 제가 해외 반응을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중국에는 확실히 한국 욕을 하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한류에 빠져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국 언론도 한국의 가짜뉴스를 전하는 언론도 있지만 또 바른 소리를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정년이 중국 기사도 정년이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기사가 아니라 중국 구독자들의 비위를 살짝 맞추는 표절 이야기를 넣었지만 이 드라마가 부러워 미치겠다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바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영화 및 텔레비전 작품은 종종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중 많은 부분이 문화적 유형과 혁신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화제의 드라마 정년이가 등장해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국내 하반기 최고 기대작 중 하나로 전 여성 라인업과 선명한 전통예술 문화가 돋보이는 작품이지만 표절 논란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드라마의 줄거리와 캐릭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더 깊은 문화적 맥락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천재 판소리 소녀 정년을 둘러싸고 한국 전통 국극의 매력에 빠져 거의 모두 여성 배우들이 연기하는 예술 장르에 뛰어들겠다는 각오. 정년의 연습 과정에서의 고달픔과 끈기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각을 통해 복잡하면서도 힘든 여성 예술 세계를 그려낸 것, 파란만장한 전개를 통해 관객은 정년과 함께 성장하고 분투할 수 있습니다. 청춘의 향기와 캐릭터 내면의 강렬한 갈망이 어우러져 극중 김태리의 연기력이 돋보이는 작품, 그와 호흡을 맞춘 정은지와 신예원 등 배우들도 저마다의 매력을 뽐냈고 특히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대목에서 감정 표현과 신체적인 긴장감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 바로 이 많은 캐릭터들의 시너지를 통해 시청자들은 그들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닌 복잡한 감정과 인생의 딜레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제로 볼 때 정년이는 단순한 열혈 청춘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전통 예술 형식을 깊이 탐구합니다. 다층적인 서사를 통해 전통 문화인 국악의 세계로 관객을 끌어들인 것, 한창 때 치른 공연 시험과 판소리의 명곡 춘향전을 익히는 과정을 통해 국악 공연 훈련의 고단함과 아름다움을 재치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젊은이들의 꿈과 분투를 통해 전통 문화에 대한 존중과 유산을 전달하고 관객들에게 진정한 예술은 삶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재현이라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스타일과 시청각 면에서도 영화적 접근은 칭찬할 만합니다. 섬세한 화면과 역동적인 편집으로 극중 여성국극의 아름다움과 힘을 실감할 수 있도록 카메라 언어를 정교하게 구사한 감독. 특히 공연 과정에서 음악과 춤의 결합, 신체 표현과 감정의 충돌로 인해 정년이는 시각과 청각 모두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극의 미술 디자인은 전통적인 요소를 세밀하게 복원하고 현대적인 시각 효과의 조화로 무대마다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음향 디자인의 전문적인 처리는 관객의 드라마 시청 경험에 계층감을 더하여 작품이 함께 만들어가는 분위기에 몰입하게 합니다. 정년을 관람함으로써 관객들이 느끼는 것은 등장인물의 감정과 꿈만이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재조명과 성찰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말하듯 비록 외부인이지만 극중에 보여지는 예술 형식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이가 단순한 청춘 드라마를 넘어 더 많은 사고의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문화적 공감에 대한 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는 도대체 어떻게 문화의 계승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전통 문화에 대한 존중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문화 유형인가요? 다문화 융합의 시대에 창작자가 영감을 얻을 때 어떻게 원문화의 효과적인 전달과 존중을 보장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시청자에게 시각과 정신의 향연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전승에 대한 아름다운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논란은 피할 수 없지만 독특한 시각과 깊은 예술적 함축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전통 문화와 현대 예술이 결합된 작품에 관심이 있다면 이 드라마는 꼭 볼만합니다. 다음은 정년이 8화에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춘향전, 자명고, 바보와 공주, 쌍탑전설, 4대 희곡은 모두 방향을 암시하는 예언임이 분명합니다. 시나리오 작가도 노력 중입니다. 실제 매랑극단의 줄거리는 4편의 연극의 줄거리에 따라 배열됩니다. 첫 번째 연극인 춘향전은 주로 영서가 연기한 젊은 주인과 정년의 집 사이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두 사람의 실제 인물, 가족 배경, 지위 및 역할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 연극 자명고는 극단의 번영에서 세트로 변모하는 열쇠입니다. 적이 침입하면 자동으로 울리는 북소리는 극단의 핵심 경쟁력과 결속력을 상징하며 낭낭은 극단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외국의 적들이 지켜보는 몽룡공주를 상징합니다. 8회를 보고 나서야 뭔가 대본이 현실과 일치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태리가 루피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봤는데 순간 김태리가 마치 원피스의 루피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인 부문 배우들이 정말 잘해줬어요. 해랑은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밤 나는 해랑이 완전히 악당이 되는 것을 보았다. 8회를 보고 한참을 정신을 못 차렸는데 마지막에 정년이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떠올라요. 정년이의 목소리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오디션 결과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정년의 목소리가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정년이는 단순히 재난을 겪고 있으며 그의 사랑과 경력은 망가졌고 저는 너무 괴로워요. 이번 회를 계기로 드라마 전체가 중반에 이르렀는데 여주인공 정년에게 있어서는 전 6회 성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다음 회차의 새로운 버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직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유익한 에피소드입니다. 이건 확실히 올해 방영된 많은 드라마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꽃미남 오빠가 부족해서 별로 화제가 되지 않습니다. 8화 때문에 이 아름다운 드라마가 망가졌어요. 너무 화가 나요. 토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정말 이 드라마는 중독이야. 정년이가 이제 피를 토하고 노래를 못하는 건가요? 진짜 드라마 영화를 다 합쳐서 정년이보다 좋은 작품은 올해는 없을 것 같다.
정말 요즘 모든 시간을 정년의 영상을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옥경이 후계자는 정년이가 할까요? 아니면 영서가 할까요? 정말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봤는데 정년이는 너무 많이 봐서 대사를 다 외울 정도예요. 계속 보고 또 보고. 파라 연기는 너무 대단합니다. 도대체 망가진 목소리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정말 연기 잘합니다. 파라 답답하기는 했지만 연기 자체가 대단했어요. 이 드라마를 보고 중국 배우들과 연기를 비교하면 암담합니다. 모든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배우분들이 다 판소리를 열심히 배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배우들이 하라면 할까요? 저는 100% 못한다입니다. 다들 이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 판소리를 몇 년을 배웠다고 하는데 정말 고생했네요. 12부작은 아쉽긴 하네요. 20부작은 했어야 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인들이 얼마나 이 드라마에 빠져 있는지 언론이나 시청자들이 분석하고 극찬하는 것을 보니 재밌습니다. 이렇게 한류에 빠진 중국인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 이 드라마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힘이란 강한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